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73세 김인수 어르신이 큰아들 민호에게서 들은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저희도 대출이자 만월 2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3억짜리 집에 사시면서 저희한테는 도움 한 번 안 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세요? 집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시고 안전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김인수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올해로 60 중반을 넘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자식들도 언젠가는? 오늘의 이야기는 75세 김인수 어르신이 맞닥뜨린 처절한 현실과 놀라운 18개월간의 변화 과정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되찾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쾌한 답변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충격적인 배신과 절망의 시작. 들어서는 안 될 말. 2022년 11월 김인수 어르신은 사랑하던 아내를 떠나보낸 지 겨우 6개월 만에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아내 장례식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던 큰아들 민호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어머님도 없으시고 아버지 혼자 그 아파트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관리비 만월 2, 30만 원씩 나가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준혁이 학원비 만월 80만 원이고 지은이도 피아노에 발레에 한 달에 애들한테만 2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며느리 수진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검색하며 말을 더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 시세가 지금 3억 2천 정도 나와요. 1억 정도로 요양원에 계시면서 연금이랑 이것저것 하면 10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억은 수진이 잠시 멈췄다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나눠서 대출금도 갚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에게 주실 돈인데 이게 윈윈 아닌가요? 김인수 어르신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것, 아내와 함께 일궈낸 이 집이 이제는 자식들 눈에 분할할 자산으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아직 정정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버지,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치매라도 오시면 어쩌려고요?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둘째 아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요양원은 좋은 곳일수록 대기가 길어요. 지금 신청해야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김인수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관리해야 할 짐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압박. 김인수 어르신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보이스피싱 당하거나 이상한 계약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김인수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력자 취급하면서 법적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준호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 저희도 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며느리 수진이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다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혼자 사시다가 어쩌려고요? 요즘 독거노인 고독사 뉴스 못 보셨어요? 둘째 준호도 형을 지지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혼자 3억짜리 집에 앉아 계시는 동안 저희는 전세 대출이자로 허덕이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공평한 건가요? 그날 밤 김인수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ATM 기계 취급하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베란다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키웠던 화분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 집에서의 굴욕적인 나날들. 결국 김인수 어르신은 임시로 민호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 처분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다는 조건부였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첫날부터 며느리의 하우스룰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아버님, 저희 집 룰 설명드릴게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애들 준비 시간이니까 화장실 사용 자제해 주시고요. TV는 밤 9시 이후에는 안 돼요. 애들 학습에 방해되거든요. 그리고 친구분들 전화 받으실 때도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모든 행동이 눈치였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던 김인수 어르신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님, 김치는 적게 드세요. 짜면 혈압에 안 좋잖아요. 아버지, 밥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당뇨 있으시잖아요. 화장실 사용 시간마저 제한받았습니다. 아버님, 아침에 화장실 너무 오래 계시면 애들이 학교 늦어요. 5분 안에 나와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민호 부부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예요?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 원은 더 들어가고 전기료 가스비까지 치솟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답답해. 친구들도 못 부르고 마음 편히 TV도 못 보고 애들도 할아버지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민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할 텐데. 집값도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던데. 늦으면 2억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다고. 그리고 준혁이 학원에서도 뭐라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김인수 어르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내 집이 탐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방해물이고. 혼자 돌아온 빈집. 102일 만에 김인수 어르신은 다시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밤 적막한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내가 없는 집,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그냥 혼자 죽어가야 하는 건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 지난 우유와 곰팡이 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서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김인수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공포가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혹시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잠들면 그대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인수 어르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혼자서라도 버텨볼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절망에서 찾아낸 희망의 실마리. 간병인이라는 첫 번째 함정. 혼자 사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김인수 어르신은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실버케어, 황금돌봄 같은 업체들이 즐비했어요. 첫 번째 상담받은 곳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12시간 돌봄 서비스와 24시간 서비스 두 가지가 있어요. 12시간은 월 240만 원, 24시간은 월 360만 원입니다. 김인수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 360만 원이요? 그럼 1년에 4천만 원 넘게 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안전을 생각하시면 전혀 비싼 게 아니에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월 연금 150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평생 모은 적금 5천만 원을 해약해서라도 안전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과의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간병인 58세 박경숙 씨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인수 어르신의 모든 일상을 군대식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약은 아침 8시 정각에 드셔야 해요. 1분이라도 늦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오늘 산책 안 하시나요? 어르신 나이에는 매일 30분씩 걸으셔야 해요. 제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어르신, TV는 9시 이후에는 절대 안 돼요. 수면 패턴이 깨지거든요. 70년 넘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해온 김인수 어르신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사님, 제가 언제 약을 먹을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70년 넘게 내 몸은 내가 돌봤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회사 매뉴얼이 있거든요. 어르신이 약 복용 시간 안 지키시면 저한테 문제가 돼요.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였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더 심했습니다. 김인수 어르신의 개인 일상을 자식들에게 일일이 보고했어요. 민호 씨, 어르신이 오늘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라면만 드시려고 하고.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말로는 혈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계신다는데 역시 전문 의료진이 있는 요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낫겠어요. 김인수 어르신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간병인이 자식들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간병인을 바꿔봤지만 문제는 비슷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1,440만 원이 나갔어요. 평생 모은 적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견학에서 본 체념의 현실. 결국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추천한 서울 인근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을 견학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상담실장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입소비는 월 280만 원이고 개인실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월 350만 원입니다. 상담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김인수 어르신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간병인 비용과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시설은 정말 깨끗하죠? 5성급 호텔 수준이에요. 시설은 확실히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의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79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 집이 그리워서 매일 울었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체념했지. 그냥 언제 죽을까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체념과 포기가 서려 있었어요.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김인수 어르신이 물어보니 상담실장이 매뉴얼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외출은 가족 동반이어야 하고 3일 전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 8시까지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하고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이 있나요? 면회실에서만 가능하고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김인수 어르신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생활이 아니라 수용소였어요.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직원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밥이 너무 짜요. 혈압약 먹는데 이렇게 짠 음식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메뉴는 영양사가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짜면 물 드시고 드세요. 개인 취향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또 다른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와? 벌써 3주째 안 왔는데. 할아버지, 아들분은 바쁘시다고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시네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새삼 깨닫는 표정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간병인 월 240만 원, 요양원 월 280만 원. 둘 다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일까?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걸까? 운명을 바꾼 적극적인 탐색. 그때 김인수 어르신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찾아보자.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복지과에 문의했습니다. 노인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뭐가 있나요? 구청 복지과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일단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밑반찬 배달 서비스, 응급안전돌봄 서비스 등이 있는데 혹시 주거에 관심 있으시면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원룸 형태인데 고령층 특화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거죠. 며칠 후 동네 보건소에서 운명적인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월 임대료 15만 원. 이게 정말 맞나? 15만 원? 김인수 어르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즉시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문의드려요. 월 15만 원이 맞나요? 다른 비용은 없고요? 네, 맞습니다. 임대료가 15만 원이고 관리비가 월 5만 원 정도. 그리고 공동식당을 이용하시면 월 3, 4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총 30만 원 이내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있지만 연금 150만 원 정도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김인수 어르신의 가슴에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양원처럼 규칙이 엄격한가요? 외출 제한이나?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외출이나 면회 제한도 없고 생활 시간표도 없어요. 다만
24시간 관리사가 상주해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해드리죠. 일주일 후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김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면서도 필요할 때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24시간 관리사가 상주하며 응급 상황 대응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집이니까요. 생활 시간표나 외출 제한, 면회 제한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드립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78세 김영숙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요양원 가라고 하는데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기는 무서워서. 여기가 정말 안전한가요? 김영미 팀장이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각 방에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고 누르시면 10분 안에 관리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드려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치매가 와도 계속 살 수 있나요? 경증 치매까지는 가능하지만 중증이 되시면 전문 요양시설로 이전하셔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10년 이상은 문제없이 지내세요. 김인수 어르신은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새로운 가능성. 설명회 다음 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견학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요양원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커피 향이 났고 무거운 침묵 대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로비에서 관리사 정 씨가 밝게 맞아줬어요. 어르신들, 저희 고령자 복지주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요양원의 병원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일반 아파트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기가 원룸형 주거 공간입니다. 16평 정도 되고 화장실, 간이, 주방, 거실이 모두 갖춰져 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어요.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혼자 생활하는 건가요? 네, 100% 독립적으로 생활하세요. 식사도 원하시면 1층 공동 식당에서 하시고 직접 해 드셔도 되고요. 모든 게 자유예요. 1층 공동 식당을 구경했습니다. 어르신들이 335 모여서 식사하며 즐겁게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입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78세 이정남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방에 있으면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는 여기 나오면 되고, 완전 자유예요. 자식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저 때문에 눈치 보는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73세 박수님 할머니가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월 비용도 정말 저렴해요. 임대료 15만 원, 관리비 5만 원, 공동식당 이용료 3, 4만 원. 간병인이나 요양원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들어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자유로워요. 언제든 외출해도 되고, 언제든 들어와도 되고, 친구들 불러도 되고,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혹시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새벽 3시에 쓰러져도 10분 안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벨 누르시자마자 관리사가 와서 바로 119 불러서 무사히 넘어가셨어요. 김인수 어르신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자식들과의 최후 대결. 집에 돌아와서 김인수 어르신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준호야. 아버지가 최종 결정했다. 민호와 준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집 처분하시고 좋은 요양원으로. 아니다. 김인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래, 집은 팔기로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추천한 요양원에는 가지 않을 거다. 민호와 준호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김인수 어르신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월 30만 원으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버지,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혹시 사기 아닌가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야. 사기가 아니라고. 수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그런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을까요? 월 3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열악하지 않다. 일반 원룸보다 더 좋아. 24시간 관리 서비스까지 있고.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거나 적응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인수 어르신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민호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3억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김인수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준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정급해 보이니 미리 5천만 원씩 증여하마. 다만 이제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알아라. 김인수 어르신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아버지는 나머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유언장도 이미 써놨다. 아들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진심이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 돈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다. 여러분, 이 순간 김인수 어르신은 단순히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위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과 놀라운 변화. 2023년 7월 15일, 진짜 독립의 시작. 김인수 어르신이 화성의 고령자 복지주택 5층 507호에 입주한 날입니다. 40여 년간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엄선해서 챙겨왔어요.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사진, 몇 벌의 옷, 그리고 평생 읽어온 책 몇 권.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관리사 정미선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 출발은 가볍게. 맞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무거운 건 다 버리고 왔어요. 5층 507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6평의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답답한 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보니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어요. 지금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보, 당신도 하늘에서 날 응원하고 있는 거지? 문득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방 508호에 사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이웃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적응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들이 정말 가족같이 도와주셔서 금방 적응했어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 6시쯤 1층 공동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마치 동네 카페 같은 분위기였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저녁을 드시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새로 오셨군요.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503호에 살아요. 작년에 입주했어요. 이정남입니다. 512호고요. 여기서는 제가 터줏대감이에요. 3년째 살고 있거든요. 박수님이에요. 같은 층 508호. 우리 이웃이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은 이정남 할아버지였습니다. 78세인데도 정정하시고 여기서는 정보통이자 리더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인수 씨, 여기 생활은 단순히 안전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에요. 진짜 공동체가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정남 어르신과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거든요. 어르신들과의 상호부조 시스템. 며칠 후 김인수 어르신은 여기만의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모닝 체크가 있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1층 로비에 모여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간단한 인사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생명줄이었어요. 최 씨가 안 보이네. 어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즉시 올라가서 안부를 확인해 드렸어요. 더 놀라운 건 어르신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정남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병원 갈 때는 서로 동행해 드리고, 장보기 어려우면 대신 사다 드리고, 간단한 반찬은 나눠 드시고,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 후에 그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김인수 어르신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모닝 체크에 나가지 못했는데 30분 후에 박철민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수 씨, 괜찮으세요? 오늘 안 보이셔서 혹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죽도 끓여다 드리고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이튿날에는 김영희 할머니가 집에서 끓인 닭죽을 가져다 주셨고, 박수님 할머니는 생강차를 우려서 가져다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 죄송한데. 김영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내일은 내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진짜 이웃이죠. 김인수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두 번째 기적,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인수 어르신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수 씨, 혹시 컴퓨터 좀 아세요? 관리사 정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금은 알죠. 왜요? 다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가르쳐 주실 분이 없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인수 어르신은 젊을 때 회사에서 컴퓨터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퇴직 후에도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주고받았고 카카오톡도 자유자재로 사용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인 것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김인수 어르신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자식들에게는 짐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컴퓨터 교실을 열기 시작했어요. 1층 다목적실에서 6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손자한테 사진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로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요? 특히 78세 김영희 할머니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 사는 손녀와 화상통화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김영희 할머니의 손녀는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전화로만 통화했는데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할머니, 천천히 차근차근 배우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2주간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마우스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접속, 이메일 사용법, 그리고 마침내 화상통화 줌 프로그램까지. 드디어 성공한 날, 김영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와 화상통화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 봐요. 손녀 얼굴이 나와요. 화면 속에서 20대 손녀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컴퓨터를 하시네요. 대박.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손녀 얼굴을 보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김인수 어르신은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동안 자식들에게는 관리해야 할 부담이었지만 여기서는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경제활동과 자존감 회복. 3개월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수 씨, 혹시 개인 컴퓨터 과외해 주실 수 있어요? 동네에 사는 70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주식 투자를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서요. 1시간에 2만 원씩 드릴게요. 김인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돈을 받기가 미안했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같은 또래끼리 뭘. 아니에요. 선생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정남 할아버지가 옆에서 조언해 주셨어요. 인수야, 그것도 당당한 경제활동이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할 이유는 없잖아. 점점 소문이 나면서 개인 과외 요청이 늘어났어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컴퓨터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인근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부탁했어요. 주 3회, 각 2시간씩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48만 원이 되었어요. 연금 150만 원에 과외비 48만 원을 더하니 월 198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남이 형, 제가 73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이야. 인수야,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돈보다 자존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선생님, 덕분에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매일 대화해요. 사진도 보내고 받고.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73세에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니. 스마트 안전 시스템과 자립적 삶. 김인수 어르신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최신 안전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젊은 관리사 김 씨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도 체크하고 넘어지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기능도 있어요. 어르신 같은 분께 딱 맞는 기술이에요.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응급호출 앱도 설치해 드릴게요. 버튼 한 번이면 바로 119나 관리실로 연결돼요. 스마트워치도 하나 장만했어요. 혈압, 심박수,
걸음수를 체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응급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 요즘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구나. 늙는다고 뒤처지면 안 되겠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김인수 어르신은 더욱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안전망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6개월이 지나면서 김인수 어르신에게는 혈연을 뛰어넘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정남 할아버지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복지주택 주변에는 작은 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인수야, 오늘 컨디션 어때? 어제 과외하느라 늦게 잤다면서? 괜찮아요, 형. 요즘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으면서 하루 계획도 세우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와는 바둑 친구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인수 씨 실력이 늘었네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이겼는데 형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바둑도 배우고 친구도 얻고 일석이조예요. 김영희 할머니와는 컴퓨터 선후배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김영희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초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뿌듯해요. 박수님 할머니는 요리를 잘하셔서 가끔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김인수 어르신도 가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계들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최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스마트워치 응급 신호가 자동으로 발송되어서 관리사가 바로 발견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최할아버지를 돌봐드린 거예요. 오늘 병원 면회는 제가 갈게요. 이정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퇴원하시면 며칠간 식사 챙겨드릴게요. 김영희 할머니가 나섰어요. 빨래나 청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수님 할머니도 자원했어요. 김인수 어르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나 행정 업무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작업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맡으셨어요. 일주일 후 최할아버지가 퇴원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면회도 제대로 안 왔는데 여러분이 진짜 가족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최할아버지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교대로 하루씩만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여기 이웃들은 매일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돌봐드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 공동체의 힘이구나. 김인수 어르신은 깊이 감동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나이가 많아도 서로 돌보고 지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완성된 인생과 새로운 가능성. 자식들과의 진정한 화해. 8개월 후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민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김인수 어르신은 놀랐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나 조급함이 전혀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호야, 아버지도 이제 다 이해한다. 너희들도 살기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였어. 아버지, 여기서는 정말 행복하세요?
민호는 1층 로비와 공동식당, 그리고 김인수 어르신의 방을 차례로 둘러보았어요. 응, 정말 행복해. 자유롭게 살면서도 안전하고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도 않고 게다가 내 능력으로 돈도 벌고 있어. 아버지가 돈을 벌고 계신다고요? 민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인수 어르신은 자신의 컴퓨터 강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 달에 48만 원씩 버는 이야기,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민호는 아버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 보이세요. 민호야,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알고 있니? 컴퓨터 못하는 어르신들이 나를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러. 73세에 처음으로 선생님 소리를 들어봤어. 김인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민호야,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네. 아버지가 매달 과외로 버는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준혁이 지은이 용돈을 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번 돈으로 손자 손녀 용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오히려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으니까. 그날부터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 데려왔어요. 할아버지, 컴퓨터 정말 잘하신다면서요? 손자 준혁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응, 할아버지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르쳐주고 있어. 월급도 받고. 우와,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게 김인수 어르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준호도 몇 달 후에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준호야, 너도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인정해 주는구나. 네.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서 김인수 어르신은 더욱 행복해졌어요.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18개월의 놀라운 변화 총정리. 18개월이 지난 지금, 김인수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혁신적 변화. 연금 150만 원, 개인 과외 수입 48만 원, 강의 수입 30만 원 복지관, 경로당 등. 총 월 수입 228만 원, 임대료 15만 원, 관리비 5만 원, 공동식당 3만 원, 기타 생활비 12만 원, 총 월 지출 35만 원, 월 잉여 자금 193만 원, 18개월간 무려 3,474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어요. 정남이 형,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줄 몰랐어요. 인수야, 비싼 간병인비나 요양원비도 안 내니까 당연한 거야. 게다가 새로 돈까지 벌고 있으니. 둘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급적 회복. 규칙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거의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과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도 늘어났어요. 계단 5층까지 수만 차고 올라갈 정도로. 무엇보다 마음이 20년은 젊어졌어요. 셋째, 사회적 관계의 전면적 재구성. 진짜 가족 같은 이웃들과의 깊은 유대관계.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자존감 회복. 자식들과의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 재정립. 새로운 사회적 역할 컴퓨터 선생님,
상담자, 멘토. 넷째, 새로운 꿈과 더 큰 도전. 최근에는 이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인수야, 우리가 여기서 경험한 걸 다른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형.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과 디지털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73세의 새로운 사회활동가로 변신한 거예요. 어르신들, 요양원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김인수 어르신의 강연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월 30만 원으로 살 수 있나요? 안전은 확실히 보장되나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이런 간절한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해드리면서 김인수 어르신은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다섯째, 사회적 영향력의 확산. 6개월 후, 김인수 어르신의 활동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소개되었어요.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인수 씨, 고령자 복지주택 전도사 역할.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저희 지역에도 와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인수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연료도 회당 20만 원씩 받게 되었고 한 달에 4, 5회 강연을 하니 월 80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정남이 형,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인수야,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아? 인수 씨는 그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아요. 73세에 이런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김인수 어르신의 18개월간의 변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전국 79곳 8,244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놀랍게도 상당수가 미달 상태예요. 김인수 어르신이 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도 입주 당시 150세대 중 30세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정보 부족.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둘째, 잘못된 선입견. 정부 지원 시설은 시설이 좋지 않을 거야. 셋째, 자격에 대한 오해. 나는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야. 실제 신청 자격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실까요? 자격 1. 가장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자격 2.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만 원 미만 연금 2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가능. 자격 3. 재산 2억 4천만 원 이하. 김인수 어르신처럼 주택을 팔고 자식 증여 등 일정 금액을 정리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 1단계, 자격 확인. 거주지 시청이나 군청 복지과에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문의드려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소득, 재산, 나이 기준을 확인해 드릴 거예요. 2단계, 모집 일정 확인.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연 1, 2회 모집하며 보통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공고가 나옵니다. 3단계, 현장 견학 신청.
가장 가까운 고령자 복지주택에 견학 신청을 하세요. 직접 가서 시설을 보고 입주민들과 대화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자식들이 반대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간병인은 월 240만 원, 요양원은 월 280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월 35만 원이면 돼. 1년에 2,500만 원을 절약하는 거라고. 24시간 관리 서비스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응급 상황에 1분 안에 도움받을 수 있어. 외출 제한도 없고 생활 시간표도 없어. 자유롭게 살면서도 안전이 보장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김인수 어르신이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곳. 존엄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75세든 80세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안내. 여러분도 김인수 어르신처럼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사항. 1. 거주지 시청이나 군청 복지과에 전화해 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문의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LH 고령자 복지주택을 검색해서 전국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3.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바람과 두려움을.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인수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런 희망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